오늘은 그동안 아이와차에서 우리나라 패밀리카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차종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북미형 미니밴인 카니발과 미국에서 미니밴 하면 혼다 오디세이라고 등식이 생길 정도로 미국 내에서 혼다를 굉장히 많이 알렸던 그런 혼다 오디세이를 오늘 같이 타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룸은 40인치 1m 1cm 이렇게 맞춰놓고 2열, 3열, 4열 레그룸 측정하겠습니다.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지금 뭐지? 이거 다리? 여기 다리? 55. 최소는 45. 치도 못해 손가락을.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2열과 3열이 같이 움직여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3열을 가장 뒤로 밀고 2열을 가장 앞으로 밀었을 때 요때 레그룸을 또 볼 수가 있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광활한 이제 나오는데 공간이 96 정도 나오네요. 4열의 최대 레그룸은 80입니다. 80. 최소는 와 진짜 이거 완전히 폐소공포증 걸리겠다. 이게 끝까지 간다면 사실상 레그룸이 지금 없는데 레그룸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리 공간이 없거든요. 다리 공간이 없어. 보여? 없어. 지금 다리 들어갈 공간이. 그런데도 재는 거야 우리는. 46. 카니발은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2열, 3열, 4열로 되어 있는데 이 시트들은 중간에 비어있는 캡틴 시트가 2열, 3열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맨 뒤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4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동차 실내 착좌부의 너비, 트림간의 너비 이런 것들은 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람이 타거나 카시트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힙룸을 그러면 이 캡틴 시트의 가장 넓은 폭이라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53.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 3열 47. 그 다음에 4열 카시트 설치하기 어려운 4열의 힙룸은 뭐 그래도 제한하니까 120입니다. 카시트를 설치할 때 뒤보기 각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시트의 착좌부 각도입니다. 왜 저러고 있지? 이게 지금 왜 이러냐면 이게 지금 디젤 차잖아? 진동이 계속 있으니까 각도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나 이런 건 처음 봐. 그러면은 요거는 14.65, 8.8, 22.25, 22.2. 22.2. 고정식 아이소픽스 연결했을 때는 뒤보기 각도가 거의 15cm.
15.5. 사실상 3열에는 디보기 카시트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른 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애기들 카시트를 설치하신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4열은 인간이 앉기에도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아기를 카시트에 태워서 설치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으로 별도의 각도는 이제 측정하지 않겠습니다. 참열은 여기부터 재야 돼. 이거 한 47.5. 네, 45.5. 시트의 착자부 높이가 낮아요. 30. 이래서 카시트에 설치하기가 항상 어려운 겁니다. 특히 뒤보기 카시트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30. 사열은 엄청나게 낮을 거예요. 23 나옵니다. 23. 이 착자부가 낮으면 카시트 설치하기도 어렵지만 일반 승객이 앉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차 제가 정말 단신이거든요. 몽고 조랑말 같은 단신인데, 제가 이 짧은 다리로 앉아도 이 허벅지가 다 뜹니다. 이 밑에가 다 떠요. 이 허벅지를 지지하지 못하는 시트는 시트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리에 성인이 오랜 기간, 이제 장시간 앉아 있는다면 자신의 몸무게의 하중이 다 엉덩이에 걸립니다. 분산이 안 되죠. 피로도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에 후석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9인승은 이 폴딩이나 슬라이딩을 통해서 원터치로 뒤로 들어가는 개념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왜냐면 중앙에 통로를 만들어주면서 기아 자동차는 굳이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열에 이 사이로 들어가려면 이 레버를 통해서 앞으로 한번 당겨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액션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뒤에 탄 사람이 나올 때 한다,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이 자동차의 2열, 3열, 4열 승객의 승하차 통로는 여기로 다니라는 거예요. 워크 스루가 여기입니다. 9인승 카니발은 당연히 이 중앙에 시트가 없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여기가 통로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별도의 어떤 보관 공간이 없습니다. 네, 이제 3열을 사용했을 때 이 트렁크 깊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69. 3열을 좀 이제 앞으로 밀었을 때, 네, 109cm의 길이가 나오네요. 안타깝게도 4열을 사용했을 때의 트렁크 공간, 네, 5.5cm 나오네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뒷범퍼에서 뒷좌석까지의 거리, 네, 4열을 사용했을 때 범퍼에서 거리는 약 27cm 정도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좀 여기에 사람을 태운다는 게. 근데 의외로 이 4열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탑니다. 예.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된 차량들을 보면 이 4열을 사용하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이 3열을 가장 뒤로 배치했을 때 범퍼까지의 거리, 네, 91입니다. 91. 네, 카니발 9인승의 카시트 대책 아이소픽스는 총 4개의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열의 양쪽에 2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도 넣어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어 앵커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네요. 이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이 폴딩형 시트이기 때문입니다. 폴딩형 시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네, 안전벨트는 네, 이건 ELR, ALR 전환식 안전벨트 2열. 2열은 그렇게 돼 있고, 여기 3열. 3열도 ALR 전환식 안전벨트가 맞습니다. 4열. 4열도 ALR 전환식 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카시트를 설치하시는 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안전벨트의 버클 형태는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와이어를 여기다가 철제 와이어를 위로 세워놨고 유연성을 주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버스처럼 이렇게 안전벨트 버클을 세워놨습니다. 안전벨트 설치용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이 버클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이 공간이 이만큼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건 이따가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약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뒤에 3열은 이렇게 노출형 버클로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 요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뒤로 꽂으시는데 뒤로 꼽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락이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위치로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뽑아서 안전한 곳에다가 보관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뒤로 꼽으면 사고 났을 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후석 에어벤트는 요 위에 있습니다. 하단에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니발의 아쉬운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카니발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밀리카입니다. 이 패밀리카가 갖춰야 할 덕목은 뭡니까? 모든 승객의 안전입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이죠. 지금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깡통차거든요. 등급이 가장 낮은 차예요. 그래서 옵션이 많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도 있어야 하는 안전장치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에 운전석과 조수석을 위한 통풍 시트는 있는데요. 이 양쪽의 문에 전동 버튼과 센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봉고차처럼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으로 좀 열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실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카니발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최하위 트림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뒤에 아이가 타고 있다면 본인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여기에 손이라도 들어갔다. 끔찍하죠? 이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이유는 편리함도 있지만 손이 끼었을 때 열려주라고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 기아자동차가 어떤 옵션을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진짜로 가족을 위한 차를 만든다면 사실은 1열에 있는 통풍 시트 집어 넣는 것보다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넣어주는 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카니발 9인승을 카시트로 활용할 때 어느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느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 카니발 9인승은 좌석이 뒤에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카시트 설치로 활용할 수 있는 좌석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4열은 안 쓰죠. 4열은 우리는 머릿속에서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3열은 아까 보셨듯이 3열 착좌부의 각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뒤보기 카시트, 뒤보기를 할 수 있는 회전형 카시트, 이런 카시트들이 3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3열에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탈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신이 스스로 보행해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3열에는 되도록이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앞보기형 카시트들을 사용하는 그런 어린이들, 좀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만 5세 이상 어린이들이 3열 이후에 가면 됩니다. 앞보기 카시트로. 그리고 이렇게 인펀트 카시트나 회전형 카시트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은 2열에다가 위치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걷지 못하거나 뒤보기를 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2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열에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첫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카시트들이 이렇게 서포트 레그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서포트 레그라는 것은 자동차의 바닥에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는 타입의 카시트예요. 그런데 이 카시트를 매번 승하차를 위해서 슬라이딩을 한다? 여기로 지나서 들어간다?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저쪽에도 카시트가 있다면 둘째와 셋째가 이렇게 회전형 카시트와 인펀트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가 3열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는 거죠. 이 앞에 공간이 없고 시트도 슬라이딩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결국엔 첫째는 이 뒤로 가야 됩니다. 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테일 게이트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8인승 카니발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8인승 카니발의 부재는 카시트를 설치하면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9인승 카니발을 구입했을 때에는 카시트 세대 설치하기에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른다. 위치가 정해져 버린다. 이 위치의 자유도가 없는 차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많은데 카시트 설치할 수 있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의 카시트가 무조건 붙박이로 변동이 불가능한 그런 자동차가 바로 이 9인승 카니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인승 카니발에 사실은 이제 다자녀이나 2명이나 1명이나 이런 경우에 어디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가 1명일 경우 이 인펀트 카시트나 회전형 저런 컨버터블 카시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2열 아무데나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2명의 경우에도 2열에다가 설치하시고 부모님은 두 분이 1열에 타셔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명일 경우에는 벤치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회전형 카시트나 인펀트 카시트를 사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오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첫째 어린이가 아쉽지만 3열에 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직구 카시트를 갖고 왔는데 달아볼 필요도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형 카시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벤치 시트에서 카시트 세대를 2열에서 설치할 수가 있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항상 이야기해왔던 것인데, 이렇게 중간에 비어버린 캡틴 시트는 그냥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인펀트나 컨버터블 카시트가 앞쪽으로 오고 하이백 부스터라든지 컨비네이션 카시트, 앞보기 카시트들이 3열에 설치되면 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회전형 카시트나 인펀트 카시트를 3열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 뒤보기 카시트의 행명은 뒤보기를 각도입니다. 뒤보기 카시트에 타는 아이들은 어린 아기들이에요. 어린 아기들은 목에 힘이 없습니다. 머리는 무겁고요. 그래서 목이 점점 처지죠.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는 각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나 카니발의 3열, 2열 모든 좌석은 굉장히 낮아요. 좌석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소픽스의 높이도 낮아요. 이 고정부가 낮고 이 다리 부분이 높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바닥 베이스부터 벌써 경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애기는 거의 서 있게 돼요. 누워있으라고 뒤보기 카시트 사서 쓰는 건데 결국에는 뒤를 보고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고개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도 이런 서포트 레그 방식, 그리고 애기들이 타는 카시트는 3열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시트를 이렇게 2열에만 설치하고 부모님이 1열에 탔을 때 나는 그러면은 차 안에서 애기를 어떻게 케어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게 2열에 카시트 한 대, 그리고 3열에 카시트 한 대. 그러면은 지금 2열과 3열에 좌석이 하나씩 비죠. 여기에다가 뭐 누군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남는 자리 하나 타겠다, 이동하는 차량에서 여기 있는 애기와 여기 있는 애기를 케어하겠다, 요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차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동하는 자동차에서 성인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서 이 아기까지 간다. 이거 불법이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께서 수유를 하거나 어떤 음식을 주거나 배변을 치워주시거나 뭐 다양한 행동들을 아기 케어를 위해서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아기를 안전벨트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서 잠깐 이렇게 봐주고 다시 태운다. 이동 중인 차량에서 아기가 카시트를 벗어나는 것도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위법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 벨트에서 이탈하고 아기도 이탈했을 때 앞에서 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애기 안고 함께 2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아기 케어가 필요하다, 어머니 아버지 그냥 1열에서 운전석 조수석에 타고 계시다가 아기가 울고 배고프다고 했을 때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 주차하시고 안전한 장소에 가셔서 아기를 완전히 안전한 상황에서 케어를 해주고 다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같은 경우는 30분에 한 번은 이 카시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계속 누워있다가 돌연사 하는 아기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같은 자세로 안전벨트까지 하고 누워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빈도로 안전한 곳에서 아기를 모니터링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아이를 빼거나 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서 아기를 케어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니발의 실내 자동차 시트의 문제가 커요. 9인승 카니발 이 시트 배열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있는 트림이에요. 이게 지금 해외에는 2, 2, 2, 3 이런 배열의 4열 구조 미니밴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왜 탄생했느냐? 결국에는 9인승 승용차의 경우에 사업자 비용 절감 혜택과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 차선 이용의 혜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가족용 미니밴을 가지고 이렇게 조밀한 시트, 말도 안 되는 시트들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작은 차체에 많은 시트를 집어넣은 것은 안전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알고서는 사는 거다. 누가 이 9인승 카니발을 9인승으로 쓰겠냐. 다 6인승으로 쓰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차를 승용차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승객 9명을 태우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이 승객 9명의 의자는 이 4열에 앉아도 3열에 앉아도 2열에 앉아도 모든 승객들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돼요. 누구는 뭐 에어백이 도달하지 않아서, 그리고 누구는 후방 추돌로부터 위험이 노출된다면 그 좌석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쓰지 않을 좌석을 만들어 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아 자동차가 4열 시트를 만들어 놓은 이상 매달 7,000대 10,000대씩 팔리는 이 차를 누군가는 이 4열에 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용을 금지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4열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쓰게 되는 겁니다. 세제 혜택이나 고속도로 버스 차선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제대로 앉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안전하지 않게 만들어 놨다면, 그러면 이 시트는 없어져야 되는 시트가 맞는 거죠. 전 국민이 현대 기아차가 우리가 고속버스 타게 해줄게, 세제 혜택 줄게, 그냥 9인승 아닌 거 알지? 이러고 우리만의 비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리창이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뭐 조부모님 타고 뒤에다가 애기 태우는 가족도 있을 텐데 공간 좁다고 해서 애기들 태울 거 아닙니까? 뒤에서 만약에 차가 와가지고 추돌을 하면은 그 충격은 애들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장 안전에 취약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그런 법을 해석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런 형식적인 시트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니발, 오늘 제가 잘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 카니발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실차가 있으니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카니발의 2223 9인승 카니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니발이죠. 이 9인승 카니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안전벨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4열 쓰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4열에 와, 이것도 또 메리평으로 만들어 놨고, 이 좌석을 접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포크를 또 안에다가 쑤셔놓은, 승객이 4열에 앉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측면 충돌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까지 에어백이 터질까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탄 사람은 그냥 여기다 박는 거예요, 기둥에다가. 그리고 이 4열은 이 마지막 필러에다가 안전벨트를 심어 놨는데, 요 마지막 4열 안전벨트는 그냥 여기다 박아 놓은 거예요. 지금 기둥에다가 2개의 안전벨트를 놓은 거잖아요. 4열 등받이는 기울기 조절이 안 돼요. 제 어깨가 여기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어깨 위치에 바로 뒤에서 잡아줘야지 승객을 구속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 어깨 여기 있죠. 안전벨트 시작점이 제 어깨보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러면 사고가 나서 제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저의 상체는 안전벨트가 뒤에서 잡아주면서 구속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이만큼 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의 이미 유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IIH에서 프리텐셔널 포스 리미터가 작동하네 안 하네, 그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안전벨트는 제 몸보다 앞에 있다니까요. 만들어 놓고
야 우리 9명 앉으라고 만든 차 아니야, 6명만 그냥 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문제고 100번 양보해서 사열을 안 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3열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 3열 시트가 그대로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이 안전벨트는 유효했을 겁니다. 제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레일이 이렇게까지 앞에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벨트는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있죠.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안전벨트 시작점이 저렇게 멀게 되면 최소한 여기에 가이드 정도는 달아놨었어야 돼요. 그리고 2열도 마찬가지로 레일이 길게 있어서 전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 안전벨트는 이렇게 시작점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인승으로 만든 차들은 원가가 좀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필러에다가 안전벨트를 심어 놓으려면 이 시트들은 슬라이딩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슬라이딩을 자유자재로 하게 한 시트라면은 안전벨트를 여기다가 달아놨어야 돼요. 여기에다. 그래서 승객을 제대로 구속해 줄 수가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는 혼다 오디세이 안전벨트인데 필러에다가 안전벨트를 심지 않고 2열은 이렇게 어깨 부위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3열 같은 경우는 기둥에 있는데 오디세이의 3열은 시트가 전후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아요. 슬라이딩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패밀리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파는 차라고 해서 이렇게 성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9인승 자동차니까 앞에 2명을 제외하면 뒤에 7명이 탈 수 있는 차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다 태우는 차예요. 소중한 가족들을. 근데 그 안전벨트를 그렇게 멀리 엉터리로 구속시켜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시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열에 태웠을 때 이 범퍼에서 사열까지의 거리가 20cm 남짓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머리는 유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유리.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다가 가족들 태웠을 때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끔찍하겠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미니밴들이 이렇게 양쪽이 갈라져 있는 캡틴 시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트림은 1열은 2명, 그 뒤에는 다 3명씩 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채워져 있는 벤치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승객들을 앞으로 더 많이 태우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승객석과 화물칸을 또 분리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짐을 제가 많이 실어 나가고 죄송스러운데 이거는 지금 혼다 오디세이예요. 제가 오디세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카니발 7인승, 그 카니발도 수출형 8인승이 있습니다. 벤츠 시트 8인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죠. 7인승만 들여왔습니다. 8인승 카니발이 원래 기본이에요. 기본, 설계의 기본. 그래서 오디세이도 8인승이 기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3열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이 짐칸이, 이 3열이 싱킹되어서 들어가 있던 그 공간이 트렁크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트렁크가 더 확장되겠죠. 이렇게 실어 놓은 짐들은 이 3열이 막아주고 있죠. 보실래요? 여기 이미 여기는 하나의 격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물 공간과 승객 공간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2열 같은 경우도 2열 중앙을 막아주면 3열을 쓰지 않을 때에도 그 자리를 화물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앞으로 화물이 넘어오지 않게끔 만들어주죠. 그러나 2열을 아예 완전히 비워버린 이런 상황,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트 배치입니다. 둘둘둘 6인승으로 대부분 사용하시죠. 4열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싱킹 되어서 들어가 있고, 이 화물 공간은 밑에가 파여 있지 않죠. 그러면 화물 공간과 승객 공간에 위상차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이고, 지금 시트는 양쪽을 분리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로 길이 나 있습니다. 화물칸과 승객석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농구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맨 뒤에다가 실어 놓은 화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농구공일 수도 있고 수박일 수도 있고 전기밥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어 놓은 어떤 화물이 고속으로 달리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급정거를 하거나 정면 충돌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승객석과 화물칸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화물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의 머리나 상체를 가격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차체와 모델을 개발해 놓고도 이 안에다가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그런 경제적인 해석을 한 자동차가 만들어져 있고
국민들은 8인승이나 7인승 미니밴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9인승 아니면 11인승만 대부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안전하게 잘 탔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인명과 승객의 안전이 우선되는 차들은 안전을 지키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아끼게 해줘도 그 불문율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을 주는 거예요. 실내를 다 바꿔가면서, 안전벨트를 다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시트를 기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카니발, 스타리아 이런 차들이 호주, 미국 이런 국가에다가 파는 수출형처럼 8인승 기본에 7인승 의전용으로 이렇게 파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9인승 이런 거 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혹하는 그런 혜택들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만든 차종이 이런 카니발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을 한 차종은 맞아요. 그러나 이 차량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방향성, 가족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고 나서 그 뒤에 경제적인 부분은 연비를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안전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게 정말 좋은 패밀리카입니다. 오늘 4세대 카니발 9인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페이스 리프트 전이나 후나 시트 배치는 다름이 없고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트 그리고 카시트 대책 이런 것만 봅니다. 어차피 자동차의 완성도라든지 성능 그리고 승차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유수의 유튜버와 자동차 언론에서 다 이미 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차가 얼마나 카시트와 사람 그리고 아기 이렇게 가족들이 얼마나 이 차를 좋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오늘 평가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자동차였습니다. 우리는 이 카니발이 미국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 되게 많이 팔리고 훌륭한 자동차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충돌 테스트를 했네, 몇 점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미국의 카니발과 한국의 카니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는 그냥 태국이나 베트남의 지프니 툭툭 같은 차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만 있는 차들, 그런 것들처럼 이 차는 껍질만 카니발이고 내부는 그냥 좌석을 더 조밀하게, 더 작게 만든 차거든요. 더 안전하지 못하게. 미국에 있는 8인승 카니발과 우리나라의 9인승 카니발, 이 한 명 차이로 인한 이 좌석 배치의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이 아이가 3명 됐다, 우리 가전여집이 됐으니까 카니발로 사자, 차를 바꾸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러니하지만 3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인승수만 보고 9인승이니까 우리 부부 2명 빼고 애를 7명까지 낳아도 다 태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맨 뒤에 4열 좌석에 3자리 날라갑니다. 그럼 6인승이 돼버리죠. 이 6인승이라고 해도 뒤에 카시트 4개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가 다 정해져 버려요. 우리의 둘째는 맨날 여기만 타야 되고, 첫째는 저기만 타야 되고, 막내는 저기만 타야 되고, 설치 위치의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하차를 위한 어떤 배려나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는 그냥 달아놨을 뿐이지 다양한 카시트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카시트를 여기다가 끼우면 뒤보기를 했을 때 각도가 세워져 버리고, 어떤 카시트를 또 여기다가 끼웠을 때는 시트 슬라이딩이 불가능해서 뒤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제약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열의 벤치 시트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벤치 시트가 화물칸과 승객석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차량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좋은 이 패밀리카를 평가하면서 잔소리만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나쁘다, 무조건 네거티브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 기아자동차는 우리나라의 국민들,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차를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자동차를 자국민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 국산 미니밴이 원래 9인승이었으니까 우리는 불편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태국이나 베트남, 필리핀처럼 지프니 툭툭 같은 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선진국 수준의 안전과 차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법규가 그래서, 국내 수준이 그러면서 제조사는 거기에 맞춰서 원가 절감을 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거나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더 높아진다면 이 자동차도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높이게 되겠죠. 오늘은 카니발 9인승 아이와차 패밀리카 평가 및 카시트 체크를
제가 이제 등급을 그동안 계속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등급을 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차예요. 이 차가 만약에 미국 북미 수출형과 동일하게 8인승이었다면 저는 이 차를 A 플러스를 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9인승 카니발은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낳으시는 훌륭한 애국자 부모님들께는 국산차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가장 크고 가격적으로 만만한 차 카니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고 파는 차가 9인승이고, 그래서 구입하기에는 이런 맹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지면 법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제조사도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더 많은 것을 좀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구는 소비자로서 경쟁 차종을 다른 차를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사의 다른 대안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카니발 9인승을 구입하자, 이렇게 가지는 마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열 SUV로 가셔도 되고 경쟁사 외국 미니밴을 구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카니발이라는 건 없습니다. 더 나은 공간, 더 나은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 카니발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고 8인승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 자동차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아이와차의 패밀리카 평가 카시트 체크를 위해서 항상 카시트를 제공해 주시는 대한민국 카시트 제조사 여기 다이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카니발은 이웃의 차량을 공유하자 카쉐어링 업체 타운카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아이와차 패밀리카 평가 그리고 카시트 체크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재미있는 자동차 그리고 카시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